김용빈 트로트 왕자로 괜찮아.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김용빈. 미스터 트롯 3 무대에서 보여준 깔끔한 하이톤과 미묘하게 굴곡지는 비음. 그리고 웃을 때마다 살짝 내려앉는 눈매로 괜찮다는 말을 사람들 마음에 새겨놓은 인물. 팬들은 그를 왕자님이라 부르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 겸손했고 문구점에서 파는 낡은 노트에 다음 무대를 위한 메모를 빼곡히 적어 넣는 소박함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늘은 달랐다. 포스터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곧 큰 행사가 다가온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해시태그처럼 줄줄이 붙은 단어들이 힌트를 건넸다. 샵 김용빈, 샵 밀양, 샵 미스터 트롯 3 밑줄 콘서트, 샵 길치클럽, 샵 어제도 밑줄 친구였는데 밑줄 오늘도 밑줄 친구. 각기 다른 장르와 무대, 예능과 라이브, 과거와 현재를 꿰매는 듯한 단어의 나열은 어떤 비밀스런 큐시트처럼 보였다. 팬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흘렀다. 혹시 오늘 발표가 있대? 재계약? 투어? 아니면 그때마다 혜비는 봉투를 더 꼭 쥐었다. 봉투 속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어제도 친구였는데 오늘도 친구죠? 밀양 아트센터 내부에서는 스태프들이 무대를 점검하고 있었다. 라이브 밴드의 브라스 섹션이 리드미컬한 스케일을 풀어내자 객석을 휙스치는 고음의 잔향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무대 감독 윤대리는 아이패드를 들고 조명 번호를 확인했고 조명 감독은 빔 라이트를 한 번, 두 번 중앙 스폿으로 맞추었다. 그때 흰 셔츠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한 남자가 무대 뒤편 그림자에서 나왔다. 마이크 테스트에 익숙한 손놀림, 바닥에 깔린 테이프 라인 앞에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태도. 김용빈이었다. 원, 투. 그의 목소리가 모니터 스피커에서 부드럽게 울려나왔다. 유난히 작은 볼륨.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 정도 작은 볼륨으로 시작하는 테스트는 흔치 않았다. 보통은 안정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중저역을 강하게 밀고 올라갔다. 그런데 오늘 그는 낮은 음에서 오래 숨을 머물렀다. 마치 무대 아래 숨어있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듯. 윤대리가 다가가 속삭였다. 오늘 세트 리스트 마지막 곡 바꿔도 될까요? 그는 미소 지었다. 오히려 좋아요. 마지막 곡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마지막 말이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말이요? 네. 관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라도 반복해서 중얼거릴 그런 말. 오늘은 그 말이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그가 내뱉은 다르다는 단어가 리허설장의 온도계를 잠깐 흔들었다. 누군가는 발표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작별을 떠올렸다. 소문은 어떤 디테일에도 안착하지 못한 채로 천천히 그리고 불안하게 공기를 떠다녔다. 점심 무렵 한 팀의 카메라가 공연장 근처 골목을 어슬렁거렸다. 예능 길치클럽 촬영팀이었다. 제목 그대로 길을 유난히 못 찾는 출연진들이 지도와 추억을 따라 거리를 헤매는 콘셉트. 그 팀의 PD는 밀양 촬영은 우정 에피소드라고 귀띔했다. 해시태그에 있던 문구 어제도 친구였는데 오늘도 친구가 떠올랐다. 카메라가 좁은 골목을 비추자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돌아섰다. 오래된 떡집 앞에서 PD는 출연진에게 미션 봉투를 건넸다. 오늘의 미션은 어제 친구에게 못한 한마디를 오늘 찾아서 전하기. 단, 길을 잃지 말 것. 출연진이 우스갯소리를 날리며 지도를 뒤집어 보던 순간 화면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떡 진짜 맛있어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다. 환한 미소의 김용빈이 떡집 문턱에 서 있었다. PD가 살짝 얼었다. 예정에 없던 등장. 하지만 길치클럽의 미학은 우연을 편집의 선물로 바꾸는 능력이었다. PD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도 친구였는데 오늘도 친구면 길을 같이 찾아야죠. 촬영은 자연스레 이어졌다. 골목의 미로 같은 동선 속에서 그들은 오래된 간판, 종이로 덧댄 창문, 낮게 깔린 방앗간의 소리 사이를 걸었다. 길을 잃은 건지, 길을 찾는 중인지 애매한 경계가 늘어졌다. 그러다 문득 구도심의 다리 위에서 그가 멈춰섰다.
여기 초등학교 때 친구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시험 망치던 날이면 둘이 와서 떡꼬치를 먹고 서로한테 괜찮아 라고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괜찮아라는 단어가 잠깐 더 오래 머물렀다. PD는 그 단어에 카메라를 줌인했다. 괜찮아, 어쩌면 오늘을 지배할 키워드이자 그가 자신에게 건네는 비밀스런 주문. 공연장 외벽에는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입구에 도착한 팬들의 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미스터트롯 3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응원봉이 빛을 뿜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길치클럽의 깜짝 촬영을 목격했다는 속닥임이 오갔다. 진짜 봤어? 길치클럽 팀이랑 같이 있었대. 그럼 방송에서 오늘 뭐? 추측은 과열되었지만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백스테이지에서는 드럼 튜닝이 다시 시작되었다. 파형이 안정되자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큐시트 D3 준비 완료. 스모그 테스트 종료. D2 무대 진입 준비. 능숙한 전진 속도. 그러나 무전기 뒤편의 휴게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매니저 박 팀장은 작은 상자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상자에는 얇은 은빛 팔찌가 들어있었다. 어제도 친구였는데 오늘도 친구, 작게 새겨진 문구. 박 팀장은 그 팔찌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이걸 지금 줄까? 마지막에 줄까? 그때 김용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 팀장님, 오늘은 끝나고 갈래요? 그게 제작팀이랑 잠깐 미팅이 있긴 한데. 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박 팀장은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말에 그는 어딘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문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돌아서기 직전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팔찌 준비해 주셨어요? 박 팀장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손글씨 각이니 마지막 가사 뒤에 들어맞을 것 같아서요. 가사. 네, 마지막 말이요. 박 팀장이 상자를 내밀려던 순간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D1 오프닝 아티스트 무대 진입. 박 팀장은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묵직하게 들렸다. 선물은 때로 타이밍에 묶인다. 너무 이르면 가볍고 너무 늦으면 무의미하다. 오늘의 마지막은 과연 어디에 닿게 될까? 무대의 스크린이 열리며 파노라마 영상이 시작됐다. 미스터트롯 3 당시 그의 모든 순간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붙였다. 떨어지는 종이 조각, 카메라를 스치고 지나가는 웃음, 관객석의 웅성거림은 서서히 하나의 박수로 정렬됐다. 오프닝 아티스트가 두 곡을 끝내고 퇴장하자 스태프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중앙 스포트가 켜졌고 그의 실루엣이 연막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셔츠와 검은 카디건, 리허설과 같은 옷차림.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뗐다. 미량, 괜찮아? 객석의 환호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서 길을 찾을 거예요. 길이라는 단어가 스크린의 영상과 겹쳤다. 길치클럽 촬영 장면이 짤막하게 스쳐 지나갔다. 객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예고편도 공지 없이 등장한 오늘만의 편집. 그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남길게요. 첫 곡은 경쾌했다. 두 번째 곡은 청량했다. 세 번째 곡에서 그는 박수를 한 손으로 끊어냈고 네 번째 곡에서는 반박자 쉬었다 들어가는 브레이크로 관객의 호흡을 흔들었다. 다섯 번째 곡이 끝날 즈음 관객의 눈빛은 이미 스포트라이트의 문장부호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섯 번째 곡을 예고하며 언급한 제목은 예상 밖이었다. 다음 곡은 어제도 친구였는데 오늘도 친구입니다. 타이틀 같은 문장. 하지만 팬들은 곡 제목으로 들은 적이 없었다. 술렁임이 지나갔다. 곡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옛 사진이 번졌다. 흑백에 가까운 채도,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운동장, 빵집 앞 계단, 그리고 어딘가에 비워진 자리, 사진 속 빈 자리 위에 자막이 떴다. 길을 잃은 친구. 그는 잔잔한 코드에 목소리를 얹었다. 어제도 친구였는데 한 박 쉬고 오늘도
또 한 박 쉬고 친구 단어마다 마치 나무에 못을 박듯 정확히 내려앉는 호흡. 어느새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임이 들렸다. 친구라는 단어가 갖는 보편성이 객석의 개인사를 흔드는 듯했다. 곡의 마지막에서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스크린에는 길치클럽 로고가 크게 떠오르고 진행자 특유의 장난기 어린 멘트가 이어졌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표지판보다 친구가 먼저다. 그 순간 무대 측면에서 누군가 등장했다. 오래전 그의 동창이자 그때 다리에서 함께 떡꼬치를 먹던 바로 그 친구였다. 이름은 준혁. 마이크를 쥐자 덜컥거리는 숨이 들렸다. 용빈아. 관객석은 술렁였고 김용빈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다. 준혁아. 네가 고등학교 때 내 대신 합창 파트 서준 거 아직도 잊지 못한다. 관객의 웃음이 번졌다. 그런데 준혁의 표정은 금세 진지해졌다. 사실 오늘 너에게 어제 못한 말 을하.